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영도 따라 국가 부흥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사랑하는 조국 산천을 품어 안으시고 위대한 심장에 더운 피로 뜨겁게 덮이시며 열과정을 깡그리 쏟아부으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내 나라 내 조국의 산천은 나날이 변모돼 가고 있습니다. 주체 110일 2022년 3월 2일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이념이 구현된 또 하나의 리상고리가 일도서고 있는 화성지구에서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2차 초급당 비서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 식수를 하시며 천만의 심장마다의 애국의 숭고한 뜻을 심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그날 참가자들과 함께 몸소 나무를 옮겨 심으시며 초급당 비서들이 당 정책 관철을 위한 사업에 애국의 열정과 당적 양심을 깡그리 받쳐나갈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튼튼히 뿌리 박은 나무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듯이 인민이라는 대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인민에게 의거하는 당은 필승불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을 근로인민 대중 속에 억척의 뿌리를 둔 전투력이 강하고 단결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초급당 비서들이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소 나무 뿌리에 엉킨 새끼줄도 손으로 당겨 푸시며 한 줄기 바람이 스며들세라 정성껏 훅을 덮으시며 다져주시면서 이 땅 위에 풀 한 폭인 나무 한 그루도 소중히 품어 안아 자신이 후더운 가슴으로 덮여주는 오보의 불같은 애국의 세계를 우리는 그때 정말 심장으로 절감하였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단순히 나무만을 심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업이 곧 우리 당의 정책을 심고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심으며 순결한 양심을 묻는 사업이라는 거기한 진리를 천만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잊지 못할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황금산 보물산으로 푸르르 솔레일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시며 애지중지 심으신 두 그루 전나무는 내 조국 산천의 젊음을 더해주는 귀중한 제보이고 천만 인민의 심장을 애국애로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거세찬 불길이었습니다. 여기 하성지구에 인민의 리상고리를 훌륭히 일도세워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받도록 여기 하성지구의 상가들을 더욱 풀게 할 일념을 안고 우리 청년돌격대원들도 오늘 나무심기에 떨쳐놨습니다. 여기 화성산에 와서 우리 원수님의 애국의 심오한 뜻을 따라 배우며 나무를 심으면서 자식들을 저국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를 사랑할지라는 애국자로 키우자고 합니다. 위대한 오보의 숭고한 애국애민의 세계를 전하며 푸르르 솔리는 두 그루 전나무가 뿌리 내린 사용 깊은 언덕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충성의 마음, 애국의 마음을 안고 찾아와서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산천을 품어 안으시고 뜨거운 열과정을 깡그리 쏟아부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 강산은 거창한 전변의 역사를 아로새기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더욱 빛을 뿌릴 것입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두의 혁명 정신을 심장에 간직하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기업을 끝까지 계승 완성해 가려는 계승자들의 대우가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에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척후대 선봉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전국 농군맹 일꾼들이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께서 진행하신 군마 행군기를 따라 백두산의 혁명 정신을 뼛속 깊이 체두하기 위한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대의 출발 모임을 가지는 것은 출발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이번 답사 행군 기간이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저국이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따라서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체질한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참된 농군兵일꾼들로 튼튼히 준비해갈 결의를 다졌습니다. 삼지연 대기념비의 부주제 군상들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보며 전국 농군兵일꾼들은 항일의 혈전 난리를 해치시어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과 항일혁명 투사들의 숭고한 덕과 정신을 심장마당에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각지 농장 마을들이 농촌 고유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현대성과 미학성이 보장되기 다양하고 독특한 형식으로 설계된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솟아나고 있습니다. 농촌 진흥의 변혁적 실체로 솟아오른 리상 마을들은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른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손길 아래 일도선 행복의 표적입니다.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 구상에 또받들려 승옥은 삼청 공예 작물농장, 여덕군 성도농장, 항구구역 지사농장 마을들이 문화주택들이 특색 있게 건설돼서 우리식 문명의 선격을 이루었습니다. 위대한 변혁의 시대에 날로 흥하는 우리 사회주의 농촌의 새 모습을 환희롭게 그려주며 승옥은 삼청 공예 작물농장이 새시대 농촌 건설 강령 실행의 자랑찬 실체로 문용한 리상촌으로 변모됐습니다. 당의 크나큰 운정 속에 훌륭히 일도선 승옥은 삼청 공예 작물농장 소재지와 농산 제2작업반 마을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서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 만세! 입사 모임이 끝난 다음 새집들이가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우리 가정에는 물론 온 작업반이 한나란스에 사랑의 새집을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농장원들에게 무상으로 사랑의 새집을 안겨주신 경야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기 더리도 하지 못한 우리 농장원들에게 이렇게 궁궐 같은 새집을 안겨주신 우리 당의 고마운 사랑을 우리 자식들 대까지 대대손손 길이 전해가도록 이 새집을 잘 두리꾸리고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지금 저국벌 처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가정에도 이 시원하고 궁궐 같은 새집을 안겨준 고마운 어머니 저국에 우리 자식들은 저국벌 처서에서 총대로 저국을 더 잘 지키고 우리 부부는 쌀로서 이 사람을 꼭 보답하자고 어제 밤새껏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눈부신 발전 면모를 보여주며 여덕군 성도농장 농산 제1작업반과 제2작업반, 제3작업반 마을들에도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면서도 모든 생활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섰습니다. 우리 한남도에서 여덕군은 제일 막바지고 또 거기서도 우리 성도리는 더 막바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골 막바지에도 원수님 사랑에 가깝게 크게 왔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골 우리가 사는 여덕군에도 이렇게 변모됐다는 것을 온 세상에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새집들의 보금자리를 편 농업 근로자들은 당중앙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림집들을 알뜰히 관리하며 농장을 살기 좋은 리상촌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감으로써 당과 국가의 운덕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해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온 나라 농업 근로자들에게 유족하고 문용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와 뜨거운 사랑 속에
한국의육 지사농장 농산 제1작업반과 제5작업반, 제6작업반 마을들에도 새 살림집들이 훌륭히 건설돼서 새집들이가 진행됐습니다. 한날 한시에 희한한 새집을 받아하는 노후불로자들은 꿈만 같은 현실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만 금을 들여서 궁궐같이 지은 집을 단 한 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안겨주는 이런 나라가 이 세상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뭐라고 이 고마움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그저 100배 1000배로 농사를 잘 지을 것일 뿐입니다.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꿈에서도 그려보지 못했던 궁궐 같은 새 살림집을 이렇게 받았다 보니까 지대군인들에 대한 당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가슴도 어깨 졸졸하게 느껴집니다. 한편 개천시 보부농장과 우시군 대운농장, 화대군 양천농장, 대안구역 다미농장에도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되고 해당 지대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는 새 살림집들이 일떠서 얼마 전 새집들이를 했습니다. 최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속에 이로 인한 후유증이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의한 후유증이 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돼서 이와 관련한 조사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조사에 참가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감염자의 97%가 감염 시에는 경증이었지만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000명 이상의 후유증 환자들을 진찰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후유증이 델타 비루스가 유행되던 시기에 비해서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후유증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만큼 매 사람들이 절대로 소홀히하지 말고 감염 후 2달 동안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류행 전염병에 의한 피해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미국에서 그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 또한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언론은 국내에서 현재 2,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악성 전염병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성적인 증상들에는 기억상실과 극도의 피로감, 심살 수축, 근육과 뼈아픔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수개월 혹은 수년간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그 과정에 해마다 약 1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8,009만여 명, 사망자는 680만 780여 명이라고 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여러 전염병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 지부티에서는 홍역, 말라리아, 댕구열 등이 발생했는데 11월까지 540여 명의 홍역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케니아, 소말리아, 남부수단에서도 콜레라를 비롯해서 오염된 물에 의한 각종 전염병들이 만연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남부 해안에서 2월 26일 배가 암초에 부딪힌 후 침몰돼서 12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59명이 죽고 수십 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육지와 해상에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라크의 남부 지역에서 혹심한 가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4년 동안 기후변화의 후가로 고온과 가물이 지속되면서 강들의 수위가 줄어들고 농경지들이 심히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라크는 세계적으로 사막화의 영향을 심하게 입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유기 어물들을 재생해서 포장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유기 어물에서 진균류를 자리온 다음 그것을 형타에 넣어 여러 가지 모양의 포장재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장재는 수지 제품과는 달리 완전히 분해될 수 있으며 거름으로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먼저 이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비가 매우 적게 내린 데 이어서 3월에 들어선 현재까지도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개인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전국 평균 상대 습도를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날들이 평년보다 낮았는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곳은 지난해보다도 낮은 곳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상대 습도는 기온이 낮은 새벽과 밤에는 높아지고 또 낮에는 낮아지게 되는데 오늘 습도가 그중 낮았던 14시 현재 지역별 상대 습도를 보면은 대부분 지역에서 40% 이하고 특히 문산과 함흥, 개성에서는 25% 이하로 낮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봄철 날씨의 특징이 강수량이 적은 곳과 함께 건조한 곳이고 또 앞으로도 기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약간한 불꽃에도 산불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림감독 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들에서는 건조한 봄철 조건에 맞게 사람들이 입산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산불 막이선에 대한 보수 정비를 잘하며 감시 및 통보 체계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형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 새벽과 오전에 구름이 끼면서 백두산 지구와 해산, 부전에서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저렇게 해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6도로서 평년과 오지보다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3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저렇게 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호천을 비롯한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내일은 금야와 통천을 비롯한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오늘처럼 날씨가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한결 따뜻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